이번 13화에서는 오토 일행의 폭식전, 알데바란의 세격전, 가필의 쿠르간전의 마무리, 그리고 엔딩에서 비렐름과 테레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며 한 화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토의 계획으로 폭식의 나이 바텐카이토스가 수령들에게 일제히 공격당하게 됩니다. 잔인하기로 유명한 수령들의 사냥을 보며 모두는 나이가 살아남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안심한 오토는 구속된 하인켈과 함께 피난소로 갔을 터인 펠트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펠트는 위험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챙기러 가는 중이었다고 말하죠. 이때의 비장의 무기란 펠트 진영의 마법사인 에조가 펠트에게 챙겨준 무기로 과거에 한 위대한 마법사가 용을 울상짓게 했다는 속설이 있는 미티어였죠. 이들이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건물 안에서 수령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제 아무리 사나운 수령들이라도 대제주교인 나이를 감당하기는 힘들었던 것이었죠. 대제주교를 상대로 너무 값싸게 이기려 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오토는 펠트에게 그 미티어를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그동안 자신이 지휘를 맡으며 시간을 끌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펠트는 미티어를 가지러 떠나고 백룡의 비늘 용병단과 가스통은 나이와 격돌하게 되었죠. 일장에서 스바루에게 얻어맞은 전적이 있던 가스통이지만 펠트 진영에 들어가서 라인하르트의 지도를 받으며 유법이라는 기술을 익혔기에 이전의 그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유법은 간단히 말하자면 자신의 만화를 활용해서 신체 능력을 강화하는 기술로 재능 있는 사람이 피토하는 수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라인하르트와 볼라키아 제국의 최강자인 세실스 같은 괴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레 유법을 구사할 수 있었죠. 아무튼 이렇게 한층 파워업한 가스통과 모두의 협력 덕분에 펠트는 무사히 전장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알데바란은 도시청사의 지하에서 카펠라와 맞붙고 있었습니다. 외파리인 아리지만 카펠라를 상대로 생각보다 훨씬 잘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몇 번이나 목을 베어내도 카펠라는 죽지 않았고 고어한 모습으로 재생되었습니다. 그러다 카펠라는 알을 향해 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やっぱり裏で暗躍するようなやつはそんなのばっかりなんですかね。私ずーっと考えてたんですよ。水門をちょっぴり開けて町の半分ぐらいを水浸しにした野郎の正体を。あれがなけりゃあの時点でこの町の趨勢は決まってたみてえなもんですからね。私が欲しがっている魔女の遺骨、そのありかを知ってやがる連中がどうも次々と私と無関係に死にやがったみてえなんですが。 그것은 수문의 개방과 시민의 일원들의 암살이었죠. 알은 능청스레 그 일을 모르는 척했지만 카펠라는 이미 그 주도자가 알임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구화에서 프리실라도 알의 소행을 눈치챈 듯한 장면이 있었죠. 작가님의 코멘트에 따르면 카펠라가 알의 암약을 눈치챈 이유는 권능 덕분이 아니라 그녀가 본래 가지고 있던 뛰어난 관찰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펠라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그녀에 대해 추측한 영상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펠라는 남녀의 사랑이 오직 외견으로부터 느끼는 욕정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상대방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외형을 바꾸는 뒤틀린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도 카펠라는 알데바란에게 사랑받기 위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였죠. 카펠라는 프리실라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지만 알데바란의 모든 반응을 관찰하며 그녀의 외형에 가까운 모습을 맞춥니다. 하지만 당연히도 알데바란은 카펠라를 사랑할 수 없었고 카펠라는 이에 분노하며 또다시 알데바란을 공격하여 두 사람의 전투가 계속되었죠. 한편 가필은 여전히 쿠르간과 대적하고 있었는데 이번 3기에서 가필은 엘자의 환영을 보는 연출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가필은 사장 당시 14살의 소년이었고 성역을 빠져나와 처음으로 강적인 엘자와 대적하여 결국에는 그녀를 살해하였죠. 무예에 타고난 재능을 지닌 가필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아직 성숙하게 성장하지 않았기에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감각은 가필에게 은근히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토와 마을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루트에서도 그는 이성을 유지할 수 없는 수화 상태로 변하고서야 그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가필은 쿠르간과의 싸움 중에도 계속해서 그를 죽이기를 망설였고 쿠르간 또한 이 모습을 보며 가필을 자신의 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칼을 활용하지도 않은 상태로 가필을 상대해주는 쿠르간이었지만 이마저도 그의 무력은 가필을 압도합니다. 그의 매서운 주먹에 가필은 지하수로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가필은 쿠르간에게 처참하게 얻어맞았죠. 그렇게 그의 공격을 받아 거센 물살에 휘말린 가필은 피난소들 중 한 곳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자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 아수가 피난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아수는 넘어진 동생을 향해 달려들었죠.
아수를 죽이려다 또다시 엘자의 환영을 보게 된 가필이었지만 마침내 그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각오를 단단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싸움의 이유를 찾으며 마침내 트라우마를 이겨낸 가필이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쿠르간도 가필의 각오를 보며 자신의 귀식도를 들고 가필을 향해 전사의 예우를 다했죠. クルガンは鬼包丁と呼ばれる複数の剣を操る。ですが認めた相手にしかそれは使わず、その全ての剣を抜かせればそれだけで戦士の名誉だと言われたほどです。 가필은 5장의 시점에서 15살이며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실력자입니다. 실제로 작가님께서는 같은 15살의 시점에서 비교하면 가필이 비렐름조차 압도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바루가 무력으로 강해질 수 없는 주인공이라면 가필은 정석적인 소년 만화의 주인공으로 설정하셨죠. 또다시 크게 성장한 가필은 이전과 달리 쿠르간과 대등한 전투를 이어갔고 한 수 한 수가 치명상이 되는 쿠르간의 공격을 버티며 결국에는 그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데 성공하였죠. 쿠르간은 그런 가필의 모습을 내려다만 보다가 훌륭하다라는 말만을 남기며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쿠르간은 분명히 시체의 상태였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잠시 동안 제정신을 차리게 되어 가필의 강함을 칭찬하고 사라진 것이었죠. 물론 쿠르간의 전성기의 실력은 아니었지만 가필은 또다시 자신의 벽을 깨부셨고 한 계단을 올라서는 데 성공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강적들을 만나며 에밀리아 진영의 진정한 최강의 방패로 거듭날 가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엔딩에서는 지나나와 같이 테레시아와 비렐름의 모습이 등장하였습니다. 테레시아는 시체병의 상태였지만 여전히 생전과 같이 사신의 가오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고 가오의 영향으로 인해 출혈이 멈추지 않는 비렐름은 장기전이 아닌 단기의 승부를 볼 수밖에 없어졌죠. 사랑하는 아내를 자신의 손으로 베기로 결심한 비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13화도 마무리되게 되었는데 이번 화는 리제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화를 선보였습니다. 라이나 카펠라의 작화도 물론 우수했지만 쿠르간전은 순간 이 작품이 리제로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제작된 이기에서도 엘자와 가필의 싸움 장면은 우수한 작화로 뽑혔었는데 또다시 가필이 그 주인공이 되었네요. 테레시아와 비렐름의 결착 또한 5장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이므로 비슷한 작화로 뽑힌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3화도 이렇게 잘 마무리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번 13화 리뷰를 마치고 저는 다음 14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